인천기술사 학원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이번 133회 교시당 요거 카페 물론 기출문제랑 강평을 해서 올려놓긴 했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추가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 이 2교시를 보면요. 이 1번, 2번, 3번, 5번, 6번 전부 다 교재에 있는 거고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현장에서 업무를 해보셨다 그러면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거고요. 실무적인 거죠. 정말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폐기물 관리 대장을 쓰잖아요. 그래서 폐기물 관리 대장을 쓰면은 종류를 알 거란 말이죠. 그리고 폐기물을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를 업무를 해보셨다 그러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렇게 따지면 2교시는 매우 쉬운 문제였어요. 나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교재에 저희 인천기술사학원 교재에 총론의 EVMS에 있어요. 제가 따로 수업 시간에 설명을 조금만 할 때도 있고 아예 안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바나나 곡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론에서 공부하고 가면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VE, LCC, MCX 이론, 바나나 곡선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나나 곡선이 EVMS를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바나나 곡선을 이용해서 하는 게 EVMS니까. 그래서 교재 구성 요소가 아예 있어요. 그래서 구성 요소와 기대 효과 이게 110 몇 회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110 몇 회 그 문제랑 완전히 똑같이 나왔죠, 요번에. 자, 이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요거 이 강평을 제가 되게 간단하게 했어요. 너무 쉬운 문제라.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이죠. 콘크리트 강제 두 개가 있는데 콘크리트는 현장 타설하고 PC가 있는데 현장 타설만 쓰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가설 공부 방법을 쓰는데 현장 타설만 쓰면 문제가 될 거예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교재 다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요 카페 댓글에 쭉 이제 이 글을 쓰고 댓글을 보니까 복귀하는데요. 구조 형식 가성법인데 구조 형식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요. 본인은 라멘교 연속교 내용을 썼는데 맞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게 여기 문제가 가설공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설공법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구조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멘교는 뭐예요? 구조체 이렇게 생긴 거야. 아예 공구리를 이렇게 친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는 이제 땅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FCM은 이거를 하기 위한 가설 공법이 구조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답안지에다가 이 라멘교를 쓰고 있고 연속교는 뭐예요? 이게 연속교지 이게. 그냥 연속적으로 쭉 공구리 쳐서 나가는 거잖아요. 캔틸레버는 한쪽에서 양쪽으로 하나의 규각에서 양쪽으로 공구리를 치는 거고 완전히 설치라는 구조 형식이 틀려. 라멘교, 연속교. 그래서 본인은 지금 이런 게 되게 아쉬운 거죠. 점수는 몇 점 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채점위원님이 뭐 약간 조금 약주를 하고 좀 정신없는 상태라 그러면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잘못된 내용을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구든 답안지 이 7번째 꼬마님이 뭐 공부를 아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잘 하세요. 근데 이게 문제를 딱 보고 흥분한 거예요. 흥분. 이렇게 흥분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교재를 보면은 이거 있어요. 폼 트래블러를 이용한 거. 요거는 이제 현장 타설 구조 형식이죠. 그죠? 예. PNZ 이동 지보 공법도 현장 타설 구조 형식이에요. 프리캐스트 세그먼트죠. 그렇죠? 그래서 지상 육상에서 크레인으로 올리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상부에서 요거는 이제 밑에서 들어서 올렸겠죠. 그렇죠? 밑에 크레인이 가져오면은 그래서 이걸 들어서 여기다 껴서 맞춘다든지 요런 건데 요런 게 이제 구조 형식이 되겠죠. 어떤 형식에 의해서 가설하느냐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조금 아쉽네요. 그거 잘 썼으면은 좋았을 건데 도로 암 버럭 쌓기 기준 및 부지 공사 조성하는 거죠. 부지 조성 공사의 비다진 구간 그리고 쌓기 기준 암 버럭 쌓기 기준 재료 기준 쌓기 재료 기준 뭐 이런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지방공사 토공사의 쌓기 개정안이 23년도 6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출제된 문제고요. 규정을 모른다고 해서 못 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교재에 내용이 있어. 내용이 있고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림도 그리고 품질 시험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도 쓰면 되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는지 개정된 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중요한 내용만 읊어보고 가겠습니다. 암쌓기입니다. 암쌓기는 보니까 암거나 종횡 배수관 구조물 상부 600mm 즉 60cm 이내는 암버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암거가 이렇게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대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대묘기를 할 건데 대묘기를 하는데 요 대묘기 상부 요 부분에는 암버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할 거면은 이 위에 하고 요쪽은 조은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내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요렇게 이제 되는 구간인데 요렇게 이제 대충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여기는 어떤 걸로 할 거냐? GW나 SW 같은 걸 할 거다. 이런 거예요. 나는 통인분류법도 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암의 최대 치수는 300mm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600mm라고 답안지에다 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은 G max 아니 G라 그러지 말까요? 그냥 락이라 그럴까요? ROCK max라고 해놓고 나서 그 300mm보다 작아야 되니까 300mm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같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한 층은 몇 센치로 하냐? 그때 60cm로 한대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60cm라고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는 토사 캐핑 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찍 하고 여기다가 토사 캐핑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글로 써져 있는 지방서를 이 글 자체를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을 어때요? 그림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교재에 있는 내용이랑 별반 크게 틀린 게 없어. 내용이 개정이 됐는데 정확하게 이제 개정이 된 것은 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버럭을 쌓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석축 쌓기 부분을 제외하고 이런 말은 외울 필요 없어요. 암버럭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 말이 중요하겠죠. 양질의 도사 1m 이상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중요하겠죠. 자, 비다진 구간입니다. 비다진 구간 제로 쌓기는 최대 치수 300mm 이하여야 된다. 이게 암버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암덩어리 얘기하죠. 예. 그리고 전석의 혼입률이 현저히 적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비다진 구간은 여기 이제 비다진 구간을 했다라고 칠게요. 암덩어리가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은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암덩어리가 있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간격을 띄어서 혼입률이 적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 시공입니다. 하고 매우 여기 보면은 이제 간격을 충분히 메울 수 있도록 그쵸? 간격이 커야지 암과 암 사이의 간격이 커야지 토사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보면은 이제 신구 조문 대비표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은 좀 뭐 금방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몇 줄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몇 줄 안 되는 부분 중요한 거 바뀐 거 있다 보니 본다 그러면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볼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제가 이 시험 문제랑 관련성 있는 거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중불 분리서 호나 저희 교재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콘크리트 시공시 주의사항 잘 아시잖아요. 이 시공은 뭐예요? 뭐 계량 비비기 운반 그리고 공구리를 타설할 때 철근이 어떻게 되어 있고 거푸집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양생은 어떻게 하고 다짐은 어떻게 하고 줄로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수중에다가 시공할 때는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죠? 조금 중요한 수치가 있긴 합니다. 5m per 세크. 이게 물 속에다가 그 공구리를 집어넣을 때 물론 거푸집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거푸집이 완벽한 수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의 흐름이 5m per 세크 이상 됐을 때 공구리를 쏟아 부으면은 이 공구리가 그 사이에 거푸집이 이렇게 됐어. 그냥 공구리를 넣었어. 근데 여기가 이제 물 속이에요. 그러면 거푸집과 거푸집 이 이음 부분 여기 물이 쑥 지나가면서 그 혼화제든 시멘트든 빨고 나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물의 흐름 방향으로. 그게 이제 한계 유속이 5m per 세크예요. 그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들. 그러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그러면은 물 수면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공구리를 집어넣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해주시면 돼? 가물막이 같은 거를 해준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거를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사례 같은 곳에다가. 그럼 이 가물막이를 나는 무엇으로 할 거냐 이거지. 널 말뚝시 시트 파일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설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 방안. 이것도 이제 법에 잘 나와 있어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공사할 때 저는 이제 90년대부터 공사를 했는데 법이 너무 세분화됐어요. 그리고 감시하는 눈이 너무 많아졌죠.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법에 대해서만 자꾸 물어보는 게 우리가 이제 뭐 법학과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법학과를 나간다 그래도 이거 몰라. 제가 이제 법도 복수 전공했어요. 그래서 법 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제 배웠었는데 안 배워요. 뭐 꼭 배워야 될 것만 배워. 4년 동안 법도 이거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법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이거 뭐 아마 저는 그래서 예전에 사법고시 합격하신 분들은 완전 존경합니다. 와, 뭐 이거 기술사에 비하면은 사법고시 합격하시는 분들 존경스러워요.
그 많은 법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 법을 외운다는 자체 법을 툭하면 툭하고 나오잖아요. 몇 조 몇 항 뭐 해가지고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 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예. 어쨌든 법에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예. 분류 체계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대. 예. 이걸 알았으면 참 좋았겠죠. 가연성과 불연성. 불에 태워서 없애는 것과 불에 태워서 없애지 못하는 것. 예. 이걸로 분류를 한다. 라는 것만 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쓸 필요는 없어. 그럼 불에 타는 거는 생각해 보니까 나무가 있네. 현장에서. 잇목 있네. 그렇죠? 벽지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이류. 예. 이런 것도 그냥 써주면 돼요. 답안지. 이거랑 똑같이 써줄 필요는 없어. 무엇은 중요해요? 요 앞대가리는 중요하다는 거지. 불에 타는 거냐, 불에 안 타는 거냐. 그럼 불에 안 타는 게 사실상 건설 폐기물에는 더 많아요. 예를 들자 그러면은 페콘, 페아스콘, 벽돌, 블럭, 기와, 페토석. 요거는 다 쓸 줄 아시겠지. 요게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요. 예, 온이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슬러리 월 같은 거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터널 공사할 때 나오는 그 슬러지 같은 거 있죠. 금속, 백호 부속품 뭐 떨어졌는데 그런 게 되겠죠. 아니면 뭐 시트 파일 잘랐어. 폐유리, 도자기, 폐타야. 이거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근데 이게 혼합이 있어요. 그래서 보드, 판넬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거 이제 분리하는 게 사실상 현장에서 분리하는 게 힘들기는 하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가연성이냐 불연성이냐 혼합성이냐 따라서 분류를 하시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충 쓰면은 되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연성이냐 불연성이냐. 채점위원이 이게 시간이 없는데 위에 시행 규칙을 전부 다 외운다든지 채점 시에 채점할 때 옆에 놓고 하나하나씩 대조하면서 채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크게 봐서 어떠한 분류를 가지고 폐기물의 종류를 이야기할 것인가. 요 정도까지는 아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리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폐기를 할 것이냐, 재활용할 것이냐. 폐기를 할 거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목에서는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하죠. 서울시 시스템입니다. 재활용은 우리가 순환골재를 이용해서 사용하죠. 순환골재밖에 없어요, 사실. 특별히 토목 쪽에서는. 그래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점 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 133회 순환골재 콘크리트라고 출제가 됐죠. 요거랑 이제 연관성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폐 콘크리트를 가지고 순환골재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콘크리트에다 쓴다. 골재로. 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업무를 보신 분이라면은 뭐 어렵지 않게 뭐 대충이라도 쓸 수 있었을 거고요. 대충이라도 썼어도 점수는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돈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러잖아요. 우리 개같이 썼는데 정승이 쓴 것처럼 봅니다. 채점위원님이. 점수 잘 나올 수도 있어요. 폐기물 저런 거. 자, 비탄면의 붕괴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수업 시간에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점 유형이다라고 하면서 저희 학원 인천 본원 칠판이 매우 깁니다. 그 긴 칠판을 전부 다 할애해서 설명하죠. 다만 이 문제는 이제 그냥 단순히 비탈면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사면이냐, 토사 사면이냐, 안반 사면이냐 꼭 나눠서 설명을 해줬으면은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안지라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2, 3, 4교시는 서술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서술형 답안지를 씀에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본인이 스스로 분류를 할 줄 아셔야 돼. 예. 스스로 분류를 하셔서 그 분류에 의한 답안 체계를 가져가는 거. 예. 그런 게 매우 좋습니다. 좋죠.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시고 만약에 이제 대표 단면을 그리셨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각 공정당 이제 대표 단면을 그리셔라 라는 말씀을 자꾸 들으시는데 대표 단면을 그리셨다면 거기에 맞는 재원 숫자들 하나씩 넣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락볼트를 설치했다고 그림을 그렸어. 그럼 여기다가 불연속면도 그리시고 락볼트를 넣었으니 여기다가 이제 몰타 충전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레진 할 수도 있지만 그 이게 어떤 락볼트를 쓸 것인지 그거를 이제 쓸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적당하게 써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림의 불연속면에다가 어떤 방향으로 찌르는 것도 나는 알고 거기에 대한 숫자적인 재원, 현장에서 어떤 거 썼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처럼 답안지에 쓰고 있죠. 이거 안 하시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아요. 본인이 하면은 본인이 합격한다는 거야. 할 수 있어요. 금방 합격하십니다. 저런 거 하시면. 2부의 MS입니다. 종종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다음에 언제 한번 수업 시간에 제가 요거를 다뤄서 수업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진짜 어쩌다 나오는 문제이기는 하긴 하는데 나오긴 나오니까요. 이 카페에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정원가 통합관리 시스템 해서 여기 이제 첨부 파일 이제 예전이긴 하지만 0213 SKS님이 이렇게 올린 것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이 올린 것도 있어요. 길상 씨가 올린 것도 있죠. 그래서 EVMS에 대한 기대 효과. 여기 있네. 기대 효과. 딱 답안지가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근데 너무 짧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좀 풀어서 하면 돼요. 우리 요번에 이제 CBS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WBS가 또 있네. 그래서 CBS, OBS, WS 이런 것들 같이 설명하면서 하면 되겠죠. 그죠? 일정 관리를 활성화한다는데 요거를 무엇으로 같이 집어넣어서 쓸 수도 있어요. VE나 LCC를 이용해서 한다. 이것도 같이 설명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생산성과 정확성 증대를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TQC, 토탈 퀄리티 컨트롤입니다. 전사적 품질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프로젝트의 위험 관리와 예측 기능을 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도 쓸 수 있어요. 음, 리스크 앳 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이제 그 CM의 어떤 하나의 부분이긴 한데 리스크를 안고 CM을 하는 부분이 있고 리스크를 안지 않고 CM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 기대 효과들이 총론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묶어놓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 절차 있고 관리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결국은 바나나 곡선이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거랑 비슷한 거죠.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윗선은 투입 비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 밑에서는 실적 진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설계적인 계획 진도 부분이고 요게 이제 현장에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요 위치라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어떤 일정 차이가 있는 거다. 현장에서 이 위치다. 라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비용 차이랑 계정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진도가 빠르면은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고, 너무 진도가 느리게 가면은 계획 대비 공정 계획 대비 실적이 적다라는 이야기 된 거예요. 그래서 돈에 관련된 부분이랑 공기에 관련된 부분이 엮어져 있는 거고, 그걸 적절하게 맞추면서 요 설계대로 맨 처음에 예정군역표 세운 대로 가면은 좋겠다라는 거를 비용과 기간을 가지고 EVMS 관리 곡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저기 건축 시공 기술사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올린 거 있어요. 최근에도 한번 또 올렸어요. 그래서 인천기술사학원에서 강의하시는 우리 기술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주방에 왜 정수기가 없지? 이렇게 예쁜 정수기가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지금 하다가 교재에 있는 있죠, 그죠? 지금 이 표를 여러분들이 그리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상을 보셨으면 참 얘하고 얘의 좋겠습니다. 차이점이 꼭 바로 통일만 보면 보는 건 아니다. 원가. 왜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같이 이제 건축이랑 또 연관이 돼 있으니까 같이 보세요. 건축시공기술사에서도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교재 따로 EVM에서 별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몰랐다 하더라도 교재에 설명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제가 해놨어요. 그죠? 써놨으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쓸 수가 있었던 문제였겠죠. 그 내용입니다. 설령 EVMS를 모른다, 공부 안 했다, 못 썼어, 몰라도 수업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 것만 하더라도 무조건 1, 2, 3, 5번은 쓸 수 있었잖아요. 어차피 6개 중에 4개를 골라서 쓰는 시험이니까. 남들이 다 쓰는 거니까 이게 경쟁력이 없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당장 봐요. 공부를 하신 분도 FCM에 대한 구조 형식, 라멘교랑 연속교를 쓰고 있잖아.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실수를 하십니다. 그러니 기본에 충실해서 정확하게 답만 잘 쓴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항상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2교시도 수고하셨고요. 3교시, 4교시도 아마 요번 주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영상을 찍어서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